이제 난세가 시작이 되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면서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요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유교가 이제 재편되기 이제 추스려지는 거죠. 추스려지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책임을 묻는. 그래서 불교 들어오기 전에 고대에는 굉장히 잘 됐는데 너네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나라 말기에 이제 신유학이 설설설 움직이기 시작하고 유교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부흥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불교 시대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불교를 닮아가려고 자꾸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걸 닮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아버지가 폭력적인데 자식이 나는 저렇게 닮지 않아야지 하면서 자기가 닮아가는 거야. 이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으면 서로 닮아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저는 안 좋은 폐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동아시아가 몰락하게 되는 이유가 유교가 불교를 닮아간 것 때문에 동아시아가 나중에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잘 나가다가도 나중에 이렇게 꺾이게 되는 이유가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식민지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종속됐지. 서구에 여러분의 의식주 중에서 우리 전통적인 게 몇 프로나 남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차림새만 봐도 우리 전통적인 건 없죠. 여러분이 쪽지고 있진 않잖아. 쪽지면 되게 웃길 거야.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쪽지고 있으면 할머니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비잖아. 헬기장 하나 놓고 이렇게 하잖아. 이게 많이 빠지셔가지고. 근데 그때 할머니들이 여러분 나이인데 제 기억에는 그때 할머니들이 쪽지고 허리 굽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나이인데 지금은 또 사람이 멀쩡하잖아요.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런가? 짐을 무거운 걸 많이 안 져서 그런가? 예전에는 이렇게 탕아리 같은 거 지고 이러면 여기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참 시절이 달라진 거죠. 시절이 너무 달라졌죠. 그래서 동아시아가 지금 문화적으로 이렇게 종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유교가 정치적 기능을 못하고 결국 불교를 닮아서 수양론, 불교는 수행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수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양론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에서 자꾸 도덕 얘기를 하는 거야. 정치에서 도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치는 기술인 거고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작동시킬까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게 아메리칸 퍼스트 이래가지고 야 미국 우선주의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들이 지지를 하잖아. 도덕적이어야 되고 세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런 거하고는 또 논리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도덕적이려고 했지. 그럴 거면 차라리 산에 가서 수양을 하지. 꼭 정치판에서는 안 빼면서 그런 말만 하는 거야. 자꾸.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유교에서 수신제가 치국병천하지. 수신회. 성의정심이 앞에 나옵니다. 그 발전목에 보면 성의정심이. 마음을 바로 하래. 마음을 바로 한 뒤에 정치를 해야 된대. 야, 마음 바로. 죽을 때까지 못해. 나는 나이 먹으면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다. 되긴 개뿔이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좀 달라. 논리적 층위가 달라. 그러니까 나이 먹는다고 철드는 건 아니야. 철은 들 사람이 들고 태어날 때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유교가 불교를 닮아가려고 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전통 유학과 그러니까 유학이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런 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얘기해 주면 선진 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나라 이전 시대 때 유학. 진나라 이전 시대 때 유학, 그래 선진 시대 유학, 그러니까는 제자백가의 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당 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당 유학은 한나라하고 당나라 유학, 이게 오경 중심 유학입니다. 그리고 신유학, 신유학이 이제 당나라 말부터 시작해서 송나라 때 이제 북송 시대 때. 확립이 되는 거고 그 북송시대 때 확립한 사람을 북송오자라고 합니다. 북송의 5명의 선생, 북송의 5명의 선생, 그 5명이 누구냐면 주렴계,
우주론을 정립한 사람 주렴계, 그 다음에 정호, 명도 선생, 그 다음에 정의, 이천 선생. 주렴계는 원래 이름이 주무숙이에요. 주무숙. 그 다음에 장제, 횡거 선생하고, 그 다음에 소옹, 소씨입니다. 소씨, 소옹. 이게 소강절이라고. 소강절 들어보셨어요? 중국 역사에서 점으로서 최강을 찍었다라고 하면 소강절입니다. 소강절. 아, 이게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소강절에 황극경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원회운세설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종말론 같은 거를 막 펴고, 세상은 이렇게 바이오리듬처럼 이렇게 상승기류가 있고 하강기류가 있고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게 불교의 성주계공설 가지고 이렇게 본따서 대충 만든 건데, 그래서 이 우주가 끝나는데 12만 8천 년이 걸린대. 그때는 자기 나름대로 엄청 긴 시간이라고 구라를 쳤는데, 지금 보면 야, 그 정도 갖고 아무것도 아니지. 야, 그게 빅뱅이 시작되고 12만 8천 년 만에 또 다시 빅뱅이 야, 이거 너무 좀 쓸데없는 소리인데? 라고 하는 정도가 됐죠. 근데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뭐 개벽, 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뭐 증산도 뭐 이런 거 다 그냥 잡설입니다. 잡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유교는 세 개의 층위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면 되고, 이 신유학 안에 이쪽 파가 하나 있고, 그게 심학, 양명학.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 파가 하나 있고, 이건 리학. 그 다음에 성리학, 주자학. 이렇게.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유교가 불교를 닮아가면서 수양론 중심으로, 이 신유학의 가장 큰 핵심이 수양이에요. 수양. 자꾸 정신 수양을 해, 정치인들이. 그 덕분에 동아시아 정치가 다 골로 갑니다. 조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유교가 정치를 하고 불교가 종교를 하고, 이렇게 역할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힘을 받고 잘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당나라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민족을 끌어안아 버려요. 자기네들이 관농 집단, 그 선비족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이민족을 끌어안아 버려요.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이 되는 거지. 정교 분리가 뚜렷하고, 미국 같은 데는 정교 분리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종교가 정치에 자꾸 잔소리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개신교 같은 경우가 걔네는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너네가 정치에 대해서 잔소리를 할 거면 그럼 세금을 내. 종교 단체 세금까지 매겨버린다고 나오는 거죠. 종교인 세금은 별게 없습니다. 종교 단체의 세금을 매길 수 있냐가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종교가 날아갈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은 정교 분리가 아주 엄격하게 돼 있죠. 아주 엄격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럽사에서 중세의 천주교가 개판을 친 시절이 있고, 걔네들이 어떻게 개판을 쳤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그래서 정교 분리가 분명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민족에 대해 생각보다 관대하죠. 이렇게 되면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역할 분리가 되고 문화적으로 다양해지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그런데 유교는 특징이 뭐냐면, 이 유교의 특징이 한족 중심이에요. 한족 중심. 그래서 이민족들을 싫어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까죠.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 중국 외에는 다 얘네들 덜 떨어진 애들이에요. 이렇게 아예 해버리잖아요. 오랑캐, 이렇게 사람 아닌 애들, 약간 골룸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나마 동이족이라 그래서 그 활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낫다 이렇게, 그 미친놈들이요. 그냥 쓰레기 중에서 조금 낫다. 너네는 재활용품이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들? 근데 그거를 또 굉장히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 맨정신인가 싶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이 당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됐는데, 저게 이제 유교가 한족주의로다가, 유교가 항상이지만 한족주의가 됩니다.
한족 중심이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불교를 본받으면서 이게 섞여버린 거죠. 정치하고 종교가. 그래서 자기는 고상한 척을 하면서 들어본 걸 손 묻히기 싫고 나는 그냥 청정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모든 사람이 나한테 조아리기를 원하지.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들, 그게 이제 동아시아 경제가 골로 가는 이유입니다. 골로 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뒷구멍으로 호박씩 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대놓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덜 위험해요. 구밀복권 같은 게 제일 위험한 거지. 입에서는 꿀이 나오고 뱃속에선 칼이 들어있고 참 추접지. 추접지. 그래서 노선을 분명히 해야 돼요. 노선을 분명히. 그래서 고결한 척하면서 자기는 좀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정신주의를 강조하면 물질이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가 점점 붕괴되는 이유. 그리고 동아시아가 붕괴될 수 있는 거는 인도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인도에 지금 1203년에 인도에서 불교가 끝나거든요. 그 전에 벌써 인도 불교는 해롱해롱하고 있었습니다. 끝나기 전에도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 식물인간이야. 산소호흡기 끼고 있었거든요. 한 800년대부터 상태가 점점 메롱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 밀교 뭐 이런 것들, 별로 상태 안 좋은 애들. 그렇게 해서 외부적 충격이 적었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외부적 충격, 외부에서 정신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충격을 받으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뛰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중심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불교가 또 득세를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신수양 자꾸 중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가 정신주의로다가 탈바꿈이 되고, 그러면 경제나 정치가 파탄이 나죠. 이건 딱 그냥 봐도 딱 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퇴계 같은 사람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권력은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자기는 도산서원에 있고, 그리고 잔소리만 계속하고, 그리고 임금이 뭘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성인의 돈은 어떻고, 옛날 성인들 형님들은 이렇게 했고, 이 얘기만 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사냐? 막말로 얘기해서. 그리고 더 웃기는 건 그 기록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았어. 그거 다 왜곡된 기록이야. 왜곡된 기록이야. 근데 그런 걸 모델로 해가지고 임금이 그렇게 살아야 전체가 다 발라집니다. 야, 그럼 죽지. 그러면 죽어.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가 경제력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유교가. 그리고 유교에서 또 특징이 뭐예요? 중농주의야. 농사. 중농주의잖아. 농사 중심으로 하고 한족 중심이라 보니까 쇄국으로 가죠.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닫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나중에 5대 식구까지 한 800년, 900년, 한 800년 정도 되겠네. 한 800년을 저 이민족들에게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족 중심으로 해서 이제 농경 문화 중심으로 이제 뭉치자. 뭐 이런 사고가 나와요. 그게 나중에 등장하는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이런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유교 생각하시면 조선 생각하시면 돼요. 대의명분 같은 거 따지고, 그 다음에 자기는 고결한 척 하려고 그러고 능력은 개뿔도 없고, 이게 결국 망하는 거죠. 그리고 농사 중심으로 하고 상업은 다 차단하고, 이거 뭐 어떻게 살겠어? 지금도 이 상황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이긴 한데 실제로 그걸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유교의 가장 안 좋은 점이 혈연 중심이죠. 혈연 중심. 그래서 무조건 내 자식이어야 되고, 내 자식은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도 그런 유교 문화가 남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재벌로 남아 있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 자식 아니면 회장은 안 돼. 너는 사장까지. 어디 육두품이 올라오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거를 되게 재밌는 게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들도 그냥 인정하죠. 재벌집 아들이니까 재벌인갑지. 그 회장이 되는갑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비판적으로 안 봐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데 다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창업자거든? 창업자인데도 자식 승계를 안 해.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가 승계를 딴 사람이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손정희도 승계 안 했다니까. 일본인데도 승계를 안 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고 아마 중국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중국은 지금 올라오는 게 다 1세대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주영 회장이나 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분명하진 않은데 중국은 우리처럼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고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세습한다 그러면 주가가 박살이 날 걸 진짜. 주가가 저항하면서 기업이 결국 손을 들 걸. 우리도 한번 예전에 손 한번 들었잖아. 이건희 회장 손든 사건이 있었잖아. 자동차 만든다고 그랬다가 주가가 계속 내려갔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야 진짜 엉간했으면 버텼을 건데. 그런데 그때 버텼어야지. 오늘날 생각해 보면 그때 버텨서 삼성이 전기 자동차로 넘어갈 수만 있었으면 훨씬 더 대단한 기업이 됐을 건데 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근데 그때 아무튼 주가가 계속 IMF 상황에서 삼성이 계속 갖다 받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이건희 회장이 손을 들었죠.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르노로 넘어갔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유교가 저거 한 거는 유교가 불교를 닮아간 거는 동아시아의 재앙이에요. 이때부터 동아시아는 꼬꾸라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조금 더 가. 왜냐하면 부자가 3대는 간다 그래가지고 송나라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막 완전히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중국도 박살이 나는 거고 아편전쟁에 3,000명한테 깨졌다니까. 중국 전체가 3,000명한테 깨질 정도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우리 조선 망할 때도 청일전쟁, 노일전쟁 다 해줘도 우리는 뭐 하우스만 빌려줘. 그러고 우리는 군대도 없어. 뭐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아프리카나 남미에 좀 이렇게 약간 미개한 정도까지 상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정자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조선 망할 때도 봐보세요. 그 이씨 왕가 중에서 누구도 책임지고 뭘 해보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걔네들이 계속 원했던 건 뭐냐면 일본에 넘겨주면서 계속 원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금을 주면 된다. 이거거든. 근데 영화 뭐 덕혜옹주 이런 데서는 뭐 대단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다 개구라죠. 그거 개구라죠. 그런 놈 없었죠. 없었죠. 그냥 안전하고 돈을 주느냐의 문제고 일본이 패망할 때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돈은 누가 줘요? 우리 생활비는 누가 줘요? 야 무슨 일본이 지금 망했는데 너네 생활비 야 이씨 왕조 생활비 대주겠냐? 우리도 지금 거덜이 났는데 본국이 지금 완전히 뭐 핵이 떨어졌는데 참 깝깝하죠. 깝깝하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정도 생각하시고